아, 제가 서울대학교 그 홍보대사예요. 그 진실이 정도 알고 있겠네요? 여기를 제가 신입생 때 한 번 지나갔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는데 오늘 왔네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우리 방송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14년간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 헌법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 헌법을 연구하시게 됐어요? 우연이기도 하고 뭐 인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80년대 학번이라서 네. 그때는 어떤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였는데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저항권이었습니다. 오. 그 시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있던 시대라서 이 법이라는 것이 외직해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 헌법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통일법 연구까지 연결이 되었을까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가 우연이 겹쳐져서 활자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해외 파견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에 연수를 가게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10년쯤 지났었을 때 동서독 사이에서의 법률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네가 검토해서 연구를 해라라는 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는 사실 그 체코 공화국에 한 6개월 파견 갔었는데 그때는 과거 체코 공화국에서 정치적으로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체제가 전환된 이후에 어떻게 복권되었는지를 좀 연구를 해라라는 과제가 또 주어졌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런데 왜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됐을까요? 2000년 초반에 네. 그 법무부의 특수법령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남북 교류가 활발할 시대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 뭐 개성공단 사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한 사이에 회담이 매우 자주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통일법하고 친해지게 되고 또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연구하다 보니 통일법을 좀 더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조항을 내 인생의 1조 1항으로 고르실지 좀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헌법 제4조의 네. 통일 조항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의 규정은 1987년도 현행 헌법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반드시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또한 내용적으로도 평화적인 그런 통일 국가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적인 책무를 요약해서 표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북한에 직접 다녀오실 일이 있잖아요. 그때가 2003년도였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이제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쯤 보다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민족적인 정서를 같이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되게 많은 어떤 동질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있냐? 그래서 가봤다 하니까 자기 소원이
제주도 가보는 것이다. 다소 무책임하게 내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한번 한국에 오시라. 그분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가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겠구나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일이 가까워지는구나 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였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법제도는 북한의 법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법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북한 지역이고 거기에 들어간 기업은 남한 기업이고 북한의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법제도는 사실 남한의 자본주의 법 체계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창조적인 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싹 다 빼버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올 3월 달에 헌법을 개정해서 그 통일에 관한 내용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놀랍기도 한 것은 헌법 규정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딱 통일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통일헌법 제1조 1항을 딱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헌법적 규범의 기준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통을 지금까지 개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부분들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헌법을 읽어야 할까요?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헌법을 통해서 해놨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네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라. 현실에서 하나 둘씩 고쳐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헌법적인 가치가 저절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헌법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이호원 교수님의 내 인생의 1조 1항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로스 아가토스를 꿈꾸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삶의 지침으로